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인도 네팔 제2국경을 지나 부처님 사리가 발견된 인도 카필라 바스투를 참배했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은 다시 한번 대중에게 포교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네팔 룸비니 마하데비 사원에서 상월 108 원령문으로 108배를 올렸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은 108배로 한국 불교 중흥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동국대를 이끌 윤재웅 총장 취임식이 봉행됐습니다.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이 불투명한 미래를 헤쳐나갈 필수 능력이라며 대항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이 국회 정각회 3월 정기법회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묘허 스님은 불교란 자력신앙과 자각의 종교라며 스스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용성조사 인멸 83주기를 맞아 평택 명법사에서 열반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도심포교로 불교를 개혁하고 민족불교를 세우려고 했던 용성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인도 네팔 제2국경을 지나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된 인도 카필라 바스투를 참배했습니다. 이제 회항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다시 한번 대중에게 포교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를 참배하며 쉬라바스티 기원정사를 제외한 모든 순례지를 행선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네팔에 들어선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어제 부지런히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군이 관리하는 사실상 인도 네팔 제2국경인 카크라후와 경기에선 순례단을 위해 인도 정부가 임시로 출입국 관리소를 설치해 원활한 일정 소화를 도왔습니다. 양국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회향지로 걸음을 옮긴 순례단. 코살라국의 침입에 멸족을 면하고자 뿔뿔이 흩어진 석가족의 후손들이 다시 세운 인도 카필라바스투에서 1일 회향을 맞았습니다. 고순례원만 회향 대훈력 발심제자. 한편 지난 14일 룸비니 참배 이후 국제사원구역 내 유일한 한국 사찰인 대성 석가사에서 자승스님은 인도 순례 회향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정각 이후 45년간 법을 전하고 열반 후 사리를 나누면서까지 포교에 매진하셨다며 호의호식하는 한국 불교는 이를 되새겨야 한다고 경책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보다 불사하는 일에 집착하고 시원한 여름에 모시옷 빳빳이 다려서 입고 거들먹거리고 폼생폼사하는 이런 불교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님은 이어 찾아가는 불교, 모든 중생을 위한 전법을 지향하는 상월결사가 부처님께서 몸소 보이신 중생교화의 원력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개한 상월 108 원령문의 내용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중생과 함께 하자는 절절한 당부도 전했습니다.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회향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하나의 사부대중 공동체로서 한국의 불제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전할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한국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시 세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국경을 넘어 어제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 바스투에 입성했습니다. 오늘은 27km를 걸어 파르사까지 이동합니다. 한국 불교 중흥의 원력을 걸음걸음 새기며 834km를 걸어 사르나트를 출발한 지 34일 만에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 도착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지난 14일 룸비니 마야대비 사원에서 상월 108 원령문에 맞춰 108배와 탄생지 법회를 마친 순례단은 지난 15일 다시 네팔 인도 국경을 넘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 바스투에 입성했습니다. 이제는 유적지로 변해 화려했던 왕국의 흔적만 남은 스투파에서 순례단은 26km의 이날 행선을 회항했습니다. 인도 순례의 마지막 도착지인 쉬라바스티까지 나흘을 남겨놓은 오늘 피프라흐와를 출발해 27km를 이동한 다음 파르사에서 수경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 108 원령문. 부처님, 온 세상의 마음에 계시는 부처님, 저희를 존엄한 생명으로 받아주셨으니 오늘 또 신심과 원력을 세워 생명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절을 올립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모든 존재는 결국 소멸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무상의 이치를 알아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무아의 이치를 알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동국대학교를 이끌 윤재웅 총장의 취임식이 어제 봉행됐습니다.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이 불투명한 미래를 헤쳐나갈 필수 능력이라며 여러 혁신을 통해 혁신적 상상력을 배양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린 제20대 윤재웅 총장 취임식.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신임 윤 총장에게 교기를 이양합니다. 윤 총장은 이어받은 교기를 힘차게 흔들면서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해 동대학원 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 총장은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다르마 칼리지 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 총장은 향후 4년이 코로나 이후 대다수 대학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늠하게 만드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입학생 감소 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학 내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상상력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4년 동안 이 혁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이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발현된다며 이 가치들이 대학 내에서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7년 전 명진학교를 세운 고승대덕과 민족의 빛이 된 선배들을 언급하며 신임 윤 총장의 리더십 아래 동국대 구성원이 하나 돼 미래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건학 이념에 깊은 사명감을 지닌 윤재웅 총장님이 취임하시게 되어 동국대학교를 세계 속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달 동국대 이사장으로 선출돼 윤 총장과 함께 미래의 동국을 만들어 나갈 돈관 스님도 윤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구성원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동국화가 출범하는 뜻깊은 오늘,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가야 할 것입니다. 취임식에서 올해 처음 개설된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축하 공연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이사장, 총장과 함께 새 시대를 맞은 동국대는 3년 뒤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질문하는 동국대, 소통하는 동국대, 배려 존중하는 동국대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회 정각회 불자 의원들에게 상월결사 인도순례 원만 회양을 지원하고 한국과 인도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불자 의원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정각회 불자 의원들은 오는 20일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봉행되는 상월선언 인도순례 회양식에 동참하기 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장정의 원만한 회양과 한국과 인도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주호영 정각회 회장을 비롯해 조명희, 김영배, 이광재, 이수진 국회의원 등은 오는 19일 출국해 기원정사에서 봉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과 한인도 수교 50주년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 이사장이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 사업에 조계종과 불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정희 이사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지심체 요절 공개 전시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사찰에서 스님들에 의해 제작된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해외에 떠돌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직지를 비롯해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요청하고 불교 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까지 전시하는 만월의 빛, 정토의 빛 기획전에 높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약자의 눈 대표 의원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난해 조계사 대웅전 난입 사건에 대해 진우 스님에게 사죄한 박경석 전장현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중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편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약자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선진 시민의 보편적 양심이자 가치라며 힘 닿는 데까지 도움 줄 것을 약속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을 잘 설득하고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약자의 눈은 올해 집중의제를 장애인 이동권으로 선정하고 전장현과 함께 자유로운 이동권 실현을 위한 시민 대화를 추진합니다. 국회 불자 의원들과 불자 직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3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불교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어떤 법문인지 정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주제인 이유는 생로병사가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을 제정하고 현안들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스님은 국회의원은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자식을 시키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며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타고난 업을 이해하고 참 나에 대한 탐구를 끝없이 하길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여러분들이 나리라고 믿고 있는 물질적인 육체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부리먹던 놈, 그 놈이 참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면목이야. 근데 그거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어요. 항상 여의한 그 자리인데.
묘호 스님은 불교와 이웃 종교와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불교는 성불하기 위해 각자 수행으로 자신을 제도해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닌 현실의 삶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불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전부가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상대의 힘을 빌려야 돼요. 절대자 신의 힘을 빌리지 않냐고는 불교는 뭐 하는 종교는 그만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예요. 내 스스로가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깨닫는 종교가 불교지. 스님은 성불에 이르는 것이 혼자 하는 수행의 결과라도 불자들이 절에 가야 하는 이유는 도움이 역할 때문이라며 칠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법구경을 전했습니다. 제한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려고 하는 종교가 불교다. 마음 닦아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려고 하는 종교가 불교다. 법문을 들은 주호영 정각회 회장은 칠불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내겠다며 한국 정치가 한 걸음 진일보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칠불 통계계를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약, 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악을 짓지 말고 여러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불교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일제에 맞서 민족 대표로 항일의 최전선에 섰던 용성조사는 한국 불교사에서도 대표적인 선지식입니다. 대각 사상을 설파하고 유훈 13옥을 통해 중생의 성불 인연을 짓도록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용성조사의 인멸 83주기를 맞아 평택 명법사에서 열반대제가 봉행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으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용성 진종 조사의 인멸 83주기를 맞아 어제 오전 평택 명법사에서 열반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대각회를 창설하고 도심포교로 불교개혁과 민족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용성조사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불심도문 대종사는 용성조사의 열반송을 전하며 용성조사는 탄생과 견도, 수도와 무학도, 오도, 보림과 교화, 인멸의 8가지 상을 시연해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성조사가 남긴 10가지 유훈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진 정법 안장을 잇고 중생들이 성불의 인연을 짓도록 한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수직으로서는 정법안장을 영산회상에서 용화회상으로 이어지도록 수평으로서는 삼기, 사생, 육도, 구류, 25유 중생과 성불인연을 짓도록 하시기 위해서 발상시연을 하시고 열반에 드셔서 또 대종사는 부처님이 마하가스백에 가사와 바루를 부촉한 것을 시작으로 28세 달마와 68세 용성조사를 거쳐 불심도문과 서가열의 부촉법 제71세 법장 화정스님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법회의 인연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하! 내일이 용성의 일이요 내일이 도문의 일이로다. 이런 대도인이 출연해서 오늘 이런 대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화정스님은 지난 2021년 서가열의 부촉법 제70세인 도문대종사로부터 바루와 가사를 전해받고 제71세로 부촉됐습니다. 화정스님은 같은 해 10월 용성조사의 유훈을 잇는 대원 실천회를 창립하고 성불의 인연을 짓기 위한 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명법사는 이날 전국 비구니회에 2023 샤카지타 세계대회 후원금 5천만 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용성 스님의 대원력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무 길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1초에 놓고 용맹정진을 시작해서 용성조사 인멸인 83주년 법회에 이 우주와 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정스님과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에는 온누리의 불현의 씨앗을 심으며 유훈 실천과 대각사상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어린이 포교와 청소년 포교에 앞장섰던 불국당 정관대종사의 49제 막제가 어제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로에서 봉행됐습니다. 막제에는 문도 대표 범산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다와 헌화로 평소 불국 정토를 위해 새싹 포교와 사회복지에 매진했던 정관 스님을 기렸습니다. 범산 스님은 참석 4부대중에게 삼배를 올린 후 은사 스님의 막제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195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한 정관 스님은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를 창립하고 사단법인 불국토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월 26일 부산 영주암 본래지당에서 법납 70년 제수 9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부산 열애선원이 여여 불교대학 입학식과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열애선원은 지난 12일 경내 법당에서 주지 효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학 전문반과 경전반을 수료한 266명 졸업식과 신입생 408명 입학식을 봉행하며 지역 포교 활성화를 염원했습니다. 효산 스님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자 용맹정진하며 기도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졸업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신입생들도 다양한 경험을 배우고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애선원 여여 불교대학은 지난 2020년 317명의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1년 274명, 2022년 395명, 올해 408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지만 그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가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원림선언 화엄회에서 200만 원을, 표연래님께서 100만 원을, 김미연, 김정심, 박숙희님 외 4부대중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